자, 우리 이제 459쪽에 수익 인식 5단계.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다 이론이라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데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인식을 해요. 그냥 막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요. 알았죠? 자, 수익 인식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우리 고객이 뭔지 계약이 뭔지 다 설명을 드려서 앞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 인식 몇 단계를 거쳐서 5단계를 거쳐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 인식 5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난 23회 때는 이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이렇게 해오세요. 계수산, 배의, 계수산, 배의 5단계죠. 에? 계수산에 가면 뭐가 있다? 배나무가 있다. 배의. 알았죠? 계수산 있잖아. 저기 뭐 계양산 있고 뭐 옆에 뭐 있다며. 아니야? 몰라? 그럼 동네 하나 만들어. 계수산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수익 인식 5단계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1단계. 1단계는 계약의 식별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고객과의 계약이 성립되냐 이 소리요. 고객과의 계약이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계약의 식별. 알았죠? 그럼 계약이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은 기업과 고객이 뭐 하는 거야? 합의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합의하는 거죠? 뭔가를 주고받기로 합의하는 거. 1단계가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계약이 식별됐다면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제 계약은 됐으니까 내가 우리 기업이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지? 내가 해줘야 될 게 뭐지? 내 의무가 뭐지?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 그게 2단계야. 수행 의무의 식별. 수행 의무는 뭐가 수행 의무지? 내가 해줘야 될 게 몇 개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의무를 먼저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수행 의무가 몇 개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자, 수행 의무가 결정이 되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해준다면 이거를 고객한테 해주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지? 수익 금액은 얼마로 측정하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야. 그게 거래 가격의 산정이에요.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은 얼마를 받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이 산정이 되면 이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별로 배분해 줘야지. 근데 수행 의무가 하나면 배분할 필요 없지. 그지? 그냥 그건 수행 의무가 되면 돼. 근데 수행 의무가 2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래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수행 의무는 2개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000원을 해당 수행 의무에 배분해야 되잖아. 하나는 8,000원, 하나는 2,000원 이렇게 배분해야 10,000원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수행 의무의 배분. 수행 의무별로 배분한다. 됐죠? 그럼 배분이 끝나고 나면 자 그대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5단계예요. 수행 의무의 이행. 그럼 어떻게 이행되느냐? 이행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이전해야죠. 그죠? 그리고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수행 의무의 이행이다. 자산을 이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외워요? 개, 수, 산, 배, 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이게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개수산배의 됐나요? 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여기서 이론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꼭. 알았죠? 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단계 계약의 식별. 계약이 어떻게 식별됐느냐 이거죠. 계약의 식별은 자, 계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여기 집행 가능한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게 법적 문제라 그랬잖아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다. 생기게 하는 합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쪽에는 권리가 생기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각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다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에듀윌의 고객이라며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에듀윌과 계약이 됐나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오프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획득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까? 했어 안 했어? 잘 생각해봐. 했나 안 했나? 계약서 썼어 안 썼어? 계약서 다 썼잖아. 계약서 다 쓰고 그러잖아. 그죠? 획득하기 여러분들은 애들의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뭡니까? 권리도 모르면서 계약한 거야?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야? 의무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맞아? 그럼 우리 에듀윌은 어떤 권리가 있지? 우리 에듀윌의 권리는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그냥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 좋은, 그죠? 멋진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때? 해계는 그렇지 않았나? 별론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래 당사자 간에 각각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계약은 다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5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첫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계약을 서면이나 구두나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그랬죠?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야.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확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확인을 하고 내 의무가 뭐다, 네 의무는 뭐다 서로 간에 확약하고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아시죠? 두 번째는요. 이전할 재화나 용역을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 권리. 알았죠? 에듀윌의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전해야 될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는 질 좋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걸 서로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전해야 될 재화나 용역의 대가, 돈을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급 조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대가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한다고. 그죠? 어떻게 명시해? 대금은 물건을 받는 즉시 현금 지급한다. 아니다. 물건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아니다. 이거 6개월마다 한 달에 얼마씩 분할해서 주겠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3년 동안 분할하겠다. 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돼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득이 있어야 돼. 계약한 사람 간에 득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 소리야.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에는 이득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이득이 없다. 그럼 누가 계약을 하냐? 안 하지.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분명히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 그러니까 대가는 대금이야,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돼. 알았어요? 생각해봐. 계약은 했는데 내가 물건값을 못 받는다.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계약하냐? 안 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지난번에 여기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해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봐봐. 해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고 권리도 식별할 수 있다. 대금 지급도 식별할 수 있고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X. 왜? 높지 않지만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식별하려면 따라합니다. 계약을 식별하려면 의대를 가자. 그러니까 하면 지상권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계수산배인은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예, 계약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디 간다? 의대 지상권. 다시 시작. 의대 지상권. 그래서 의, 대, 지, 상, 권.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간단하게 알면 돼. 의, 의무. 대, 대가의 해수 가능성. 지, 지급 조건. 요것만 알면 된다 이 소리야. 이거 내용 다 안 외워도 돼. 이것도 지금 내가 엄청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이걸 엄청 줄여서 써놓은 거야 이게. 교재에 있는 거 다 외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근데 이것도 요약할 필요도 없어. 의, 의무. 권, 권리. 지, 지급 조건. 상, 상업적 실질. 대, 대가 해수 가능성. 이렇게만 외우면 된다 이 소리야. 이 5가지가 충족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음은 이 5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어요? 첫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대?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남아있지 않고 그랬으니까 기업은 고객한테 그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또는 대부분 다 받았대. 근데 그 대가를 환불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자,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헬스장이라고 써놔봐요. 이거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 그거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걸 기억력을 어떻게 상생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야. 여기 써서 뭐라고? 헬스장. 자,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에선 뭘 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헬스하는 기구 팔지 않나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 그게 판매업이지 서비스업이냐? 헬스장에서는 헬스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그게 이용권이죠. 그죠? 고객이 왔어요. 나 헬스를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 회원권을 사시려면 연 1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1년에 100만 원을 받고 이용권을 팔았어요. 회원권을.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그 고객이 어떻게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 고객은 우리 헬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기업은 고객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뭡니까? 의무가 언제든지 오면 그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다 해놔야죠. 권리는 뭡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고객은 의무가 뭐예요?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일주일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등록해놓고. 뭐 하고 있는데 집에서 동영상 보고 있대. 자, 그러더니 1년 다 돼갖고 나타났어. 일주일간 잘 나오더니 안 나타나더니. 그러더니 뭘 하래? 딱 나타나더니 뭘 하래? 아, 나 이거 지금 일이 있어갖고 저 해외에 나왔다 이제 들어왔는데
나 일주일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그거 돌려주라 이 얘기야. 환불해달라는 얘기예요. 환불해줘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헬스장은 그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헬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의무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은 환불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그냥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 계약이 종료됐다. 그리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여기다 써요. 여기다 씁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거기다가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의 경우. 자, 우리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는 흔히 비대면 판매라는 걸 많이 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TV 홈쇼핑 같은 데에 판매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어때요? 그게 다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뽀샵 해갖고 잘 나오잖아, 그죠? 그렇습니까? 근데 실물은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색깔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이런 경우에는 반품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품할 때는 꼭 어떻게 반품해? 꼭 입어봐야 한 2, 3일간을. 어떤가? 그러고는 반품해요. 아주 못됐어. 그죠? 예. 그냥 반품도 안 해. 또 입어봐. 또. 예. 그거 뭐야? 이거 뭐라래? 내 때로라래 이거? 뭐라래? 그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것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TV 또는 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 10개를 팔았어. 몇 개 팔았다고? 10개. 돈 다 받았어요. 분개해봐요. 그럼 차변에 현금 몇 개? 10개. 그러면 이거 반품권이 부여됐다는 얘기죠? 반품권이 부여되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고객한테 있거든요. 기업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반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 기업이 예측을 해야 돼. 반품 가능성을 예측해야 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비대면 판매를 해보면 보통 10개 팔면 한 3개 정도는 반품이 되더라. 예? 그럼 7개는 반품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매출은 7개만 매출을 하고, 알았죠? 그럼 3개는 반품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거는 고객한테 되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걸 환불부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환불부채. 그래서 환불부채를 몇 개? 3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팔았는데 이튿날 하나가 반품되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돌려줘야 돼, 돈을. 그럼 환불부채 이거 환불해줘야 되니까 차변에 환불부채를 1개를 없애고 대변에는 현금 1개를 되돌려줘야지. 이해 갔습니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 남았잖아. 이 2개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 2개 남은 건 그냥 내비두는 거야. 언제까지? 반품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오늘이 반품 기간이 지났어. 그럼 반품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계약이 뭐 된 거야? 종료된 거야. 그죠? 그럼 그 돈은 환불해야 내.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중에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아있어? 2개 남아있는 거 없애버리고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매출 2개 이렇게. 알았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단계야. 수익 인식 2단계. 예, 그게 주요 이론. 그거는 맨 뒤로 뺐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요 앞에 원래 여기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걸 내가 뒤로 뺐다고. 맨 뒤로 뺐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돼. 알았어요? 2단계. 그 다음 거 봅니다. 자, 수익 인식 2단계는 뭐야?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으면 그러면 우리 기업이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지? 수행 의무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 의무의 식별이라는 것은 수행 의무는 몇 개인가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의무는 몇 개인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계약이 단일 계약이다. 단일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단일 계약이더라도 수행해야 될 의무는 여러 개일 수 있다. 물론 한 개일 수도 있고. 알았습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단일 계약을 반대로 하면 복수 계약이라 그래요. 복수 계약은 복자가 이게 겹칠 복자 여러 개라는 얘기야. 계약서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수행해야 될 의무는 물론 여러 개지만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계약서만 여러 개지. 그러면 이런 계약서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 통합해서 단일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해도 돼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서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파는 회사야. 뭘 판다고요? 노트북. 근데 노트북을 팔면서 AS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 한 대가 10,000원입니다. 근데 연간 AS비는 1,000원이에요. 고객이 왔어요. 노트북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인데요. AS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1,000원인데요. 그러니까 AS는 안 할래요. 그냥 노트북만 주세요. 그럼 노트북 10,000원 팔면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수행해야 될 의무는 노트북만 제공해 주면 끝나. 그럼 수행 의무가 하나야?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노트북 하나 주세요. 10,000원인데요. AS는요. 1년에 10,000원인데요. 1,000원인데요. 그랬더니 뭐라래? 네, 그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11,0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는 두 개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예요? 노트북이라는 재화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전해 줘야 되고 1년간 이 제품에 대해서 AS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행 의무는 몇 개가 돼? 두 개가 된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화와 용역이 서로 구분이 된다면 구분. 지금처럼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자 봅니다.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각각의 수행 의무로 보는 거야. 재화도 수행 의무, 용역도 수행 의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재화나 용역을 묶음으로 팔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노트북을 팔면 1년간 AS는 무상으로 진행을 해요. 돈 받아 안 받아? 돈 안 받는단 말이에요. 1년간 무상 진행한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노트북을 팔면 AS는 자동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노트북과 AS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알았나요? 그게 노트북 사면 무조건 AS는 해야 되잖아. 이런 보증을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 그래. 무슨 보증이라 그래? 확신 유형의 보증 그래. 보증이 확정돼 있다는 거야. 고객이 사면서 이거 노트북 사면 나는 1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기업의 부채야. 기업이 갚아야 될 부채라고. 알았어요? 근데 아까 거는 뭐야? 아까 거는 노트북을 10,000원에 팔면서 1년에 1,000원을 받지.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고객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난 노트북만 살래요. AS 안 할래요.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이 AS는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안 사겠다고. 그렇죠? 이런 보증을 우리는 용역 유형의 보증. 그럼 이 보증은 기업이 고객에게 보증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 의무지 상환 의무가 아니야. 부채가 아니라고 이런 보증은. 이건 수익이야. 알았어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은 건설계약이야. 여기서 1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 1년이라는 얘기는 1년, 2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알았어요? 그걸 1년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라는 얘기야. 연속적으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잠깐 봐봐요.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야. 건설회사인데 고객과 계약을 해서 무슨 계약을 했을까?
고객과 계약한 건 당연히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해서 분양해 주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분양 계약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기업은 고객한테 수행해야 될 의무는 몇 개야? 하나라고. 뭔데?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는 거 외에는 없어.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여러 가지 계약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네. 그잖아. 계속적으로 계약이 계속 발생하잖아. 자, 우선 땅 살려면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땅 파는데 계약해야 하네. 뼈대 세우려면 내가 하냐? 계약하지. 창물틀 다는 거는 창물틀 타는 애들한테 계약하고 걔네들이 와서 달잖아. 에어컨 다는 거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약할 때마다 고객 불러갖고 계약했으니까 사인해라, 계약했으니까 사인해라. 그래? 안 그러죠?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1년의 계약으로 보는 거야. 연속적으로 계약이 일어나는 거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금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보증 의무. 됐죠? 확신 유형의 보증은 보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 무상 보증을 하는 거고요. 용역 유형의 보증은 무상 보증이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확신 유형은 뭐라고? 무상으로 해주는 거고, 용역 유형은 돈 받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역 유형은 수익이야.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 거래 가격의 산정. 이 거래 가격의 산정은 수익을 측정하는 거야. 수익 금액을 측정하는 거야. 수익 금액을 측정하는 거야. 자, 첫째, 1단계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2단계,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수행 의무가 식별됐으면 여기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지? 받을 돈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얼마지? 이 소리예요. 그게 수익 금액이라고.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수익 금액의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알았죠? 그걸 뭐라 그래?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거래 가격에는 꼭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거래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뭐라 했어요? 수익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거래 가격은 고정 금액에다가 변동 금액 또는 이 둘 다를 포함합니다. 거래 가격은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이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금액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변동이라는 것은 금액이 변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법률 서비스 하는 회사야. 뭐야? 법률 서비스. 변호사 사무실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고객이 소송에 휘말려갖고 왔어요. 송사에 휘말려갖고 왔습니다. 걱정을 막 하면서 와갖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상담을 쫙 해주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재판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 우리한테 선임을 하면 이건 뭐 거의 100% 승소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갖고 그 고객과 계약이 체결됐어요. 됐습니까? 계약이 체결된 거야? 여기서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이 변호사 선임비는요, 고정금액이에요. 재판에서 이겨도 500, 져도 500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계약서 뒷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성공사례비라는 게 있어요. 제품에서 승소하면 성공사례비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그럼 고객이 오케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 금액을 우리가 측정해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변동대가, 변동금액이라고 이걸 변동금액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는 네 가지를 꼭 고려를 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변비금고는 고려한다. 변비금고, 변비가 어디에 있다? 금고 안에 들어있다. 알았습니까? 변비금고. 외우세요 이거. 알았죠? 지금 세 가지 외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외워야 될 거. 계수산배의. 순서와 관계없은 거. 계약의 식별. 계약이 되려면 의대를 가라. 거기가 뭐 있다? 지상권. 의대 지상권. 그리고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꼭 고려해 줘야 될 사항 네 가지. 뭐야? 변비금고. 알았습니까? 이 변이 변동대가예요. 무슨 대가라고요? 변동대가. 그래서 변동대가는 보세요. 변동대가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여기서 변동금액이란 금액이 할인되거나 리베이트 되거나 또는 환불되거나 또는 장려금이 있거나, 알았어요? 그러면 금액이 변할 수 있죠? 이러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으로 추정해야 돼. 왜? 성공사례비는 걔가 얼마 줄게요. 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는 고객이 기분에 따라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측정을 한다. 얼굴을 보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안 보이나? 우리 대화할 때는 뭘로 대화해? 대화는 눈으로 하는 거잖아. 대화를 누가 입으로 한다냐? 눈으로 하는 거지. 그죠? 대화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 보니까 부가 있게 생겼다. 아, 돈이 많게 생겼네. 한 300원 줄 것 같다. 알았어요? 이렇게 측정하는 걸 기대값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대값. 됐어요? 그래서 이 변동대가를 추정하는 건 두 가지야. 기대값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그렇죠? 인품이라는 게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두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거 뭐냐면 우리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에 의하면 대략 성공보수비를 50만 원, 150만 원, 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200만 원이다.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하는 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그러니까 이 둘 다 뭐야? 이거 둘 다 추정이야, 추정. 둘 다 추정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변동대가를 추정해야 돼. 이 금액을 추정한다고. 다만 이 금액을 추정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정치의 제약입니다. 대가를 추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추정된 금액이, 여기 봐봐요. 추정된 금액이 나중에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변동되지 않도록, 되돌리지 않도록, 알았어요?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해야 돼. 가능하면 되돌리지 않도록 추정하라 이 소리야. 알았어요? 그게 추정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추정의 제약은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200만 원을 잡아도 되지만 에? 한 180만 원만 잡을까?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럼 180만 원 잡으면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잡아버리면 나중에 되돌려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되돌리지 않을 금액이 2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추정을 한 거야. 알았죠? 언제? 계약 당시 추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 이제 언제? 인식이 될 때, 수익으로 인식될 때. 그럼 언제야 그게? 재판이 끝났을 때지. 재판이 끝났을 때 이 500만 원은 변해 안 변해? 이건 고정이니까 안 변하지. 근데 이 200만 원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 근데 가급적이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가급적이면 되돌리지 않게끔 추정하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서 이겼어. 이제 고객을 불렀어. 이겼으니까 기분 좋죠. 예, 그러면 빨리 이제 성공 사례비를 좀 줘봐요. 그랬더니 막 이래갖고 봉투에다 딱 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받았어. 그리고 이제 고객이 간 다음에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잖아. 나쁜 놈.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쫓아가서 달라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되돌려야 되지? 그럼 수익 금액을 조정해야 되잖아. 알았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거야? 근데 딱 열어보니까 얼마 있어? 딱 200만 원.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딱 맞췄잖아. 그럼 되돌리지 않아도 되지? 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세 번째 문을 이거 딱 해서 봉투를 딱 열어봤을 때 얼마 들어있어? 500만 원. 미친놈. 500만 원씩이나 주고 지랄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 조정해야 돼. 얼마로? 500만 원으로. 알았어요? 물론 이 금액은 조정하면 돼요. 수익 금액은 조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정하지 않도록 추정 당시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추정의 제약이야. 알았습니까? 됐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야? B지. 비현금 대가. 뭐라고요? 비현금 대가. 비현금 대가라는 얘기는 현금이 아닌 대가라는 뜻이야. 현금이 아닌 거예요. 현금이 아닌 대가를 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자, 봐봐. 자, 노트북을 팔았는데 고객이 와서 노트북을 한 대를 샀어. 10,000원 주고. AS는 하겠대. 그래서 1,000원. 11,000원에 팔았어. 노트북과 AS를. 이해갔어요? 그럼 대금 지급 조건에 내가 돈 받아야 되잖아. 1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 그래? 저기요, 근데요. 내가 사는 건 맞는데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손가락? 반지를 꺼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거래 대금을 반지로 받았잖아. 그럼 반지는 현금이 아니잖아. 현금 이외의 조건으로 받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반지 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금은방 가서 물어봐야 돼. 자, 이거 얼마 지금 주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시세가 15,000원인데요. 얼마라고? 야, 그러면 득 받지? 얼마 득 받어? 얼마 득 받는지도 몰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계속 이론만 설명하니까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4,000원 득 받지? 왜? 노트북이 10,000원이고 AS가 1,000원이니까 11,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반지 팔면 얼마래? 그러니까 4,000원 득 받잖아. 그럼 거래 가격을 11,000원이라고 하면 안 돼. 15,000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반지 받았어? 졸지 말고 쳐다봐. 받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알아봐야지. 금은방에 갔어. 이거 지금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금방 딱 보세요. 아, 이거 굴인데요. 이거 2,000원이에요. 얼마라고? 아, 이거 돌아버리죠, 그러면.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1,000원짜리를 내가 2,000원 받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이 비현금 대가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외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는 공정가치를 거래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 알았습니까? 자, 공정가치를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금융요소예요. 여기 금융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의 이자. 금융요소는 이자입니다. 아니, 무슨 이자가 있어? 물건 사고 파는데. 근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도요, 이 지급 조건이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지급 시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지금 받으면 10,000원이지만 얘가 언제 주겠다는 거야? 3년 뒤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가 뭔지 알죠? 이자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자도 거래 가격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에 그 지급 시기가 길 수 있잖아. 장기간인 경우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있는 경우에는 화폐 시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 그래. 여기 사이뛰기가 안 됐는데요. 요거 사이뛰기가 안 됐다는 거야. 해야 되겠죠? 네. 사이뛰기를 해야 돼.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그 지급 시기가 12개월 이내다, 1년 이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간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급 시기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간편법. 그래서 이자는 뭐 한다? 무시하고 계산할 수도 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아까 설명했어요.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에서 환불부채 설명드렸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어떻게 한다? 인식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자, 거래 가격의 배분. 자, 이 거래 가격의 배분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